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만 생각했던 과학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도 오는데 왜 밖에서? 저희가 뭘 준비 좀 했거든요. 벌금? 서 이런 거요. 캐딜락 콘서트하게? 우리 과학 팬들이 막 쫙.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무서워. Hang up the phone. There's no one to call on. 정신 차려! 괜찮아? 얘는 가져가야겠다. 핫 이슈 오늘의 주제는 바로 로봇. 로봇 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우리 생활 속 알게 모르게 깊이 관여하기 시작한 로봇들. 단순히 움직이는 기계가 아닌 사람의 일손을 돕는 멀티플레이어 기기. 로봇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오늘의 주제 로봇. 로봇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로봇? 여러분 제 눈앞에 있는 것도 바로 로봇입니다. 귀엽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예, 저는 사실 로봇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태권브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보캅, 요즘에는 아이언맨.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두 발로 걷는 로봇은요, 오래전부터 인간들의 꿈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집에도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얼마 전에 로봇 청소기에 습격해가지고 어떤 분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거를 외신에서는 그 보도한 거 알아요? 이게 바로 로봇가 인간을 공격하는 현장이다. 이러면서 외신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뭐 집안에 있는 그런 가정용 로봇 청소기도 로봇 아니겠습니까? 시골에 가면은 제초해주는 무인기계, 그리고 뭐 벼농사에 쓰이는 기계, 그리고 뭐 허수아비도 사실은 요즘에 보니까 허수아비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움직여 이렇게. 왜? 이러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로봇이 아닌가? 아무튼 간단하고 로봇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란 사람과 유사한 모습과 기능을 가진 기계 또는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라고 합니다.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럼 종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로봇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물고기 로봇들이 화제입니다. 최근 그리스 연구기술재단 포스가 개발한 문어 로봇. 물속에서 40km의 속도로 빠르게 누비는 것이 특징인데요. 수질과 물고기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길이 1.5m, 무게 45kg. 상어처럼 움직이는 로봇 물고기. 이름은 고스트 스위머랍니다. 고스트 스위머? 물귀신? 미 해군이 개발한 이 물고기는 어리와 유사한 외형과 프로펠러보다 작은 추진 소음 때문에 정찰 활동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 연구팀이 제작한 펭귄 로봇도 있습니다. 경계심이 많기로 유명한 황제 펭귄 무리와 거부감 없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신들을 관찰하러 온 스파이 로봇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나 봅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앵커 로봇.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이 로봇은요, 사람과 정말 많이 닮은 데다가 유머 감각까지 갖춘 게 특징인데요. 앞으로 로봇이 뉴스를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슬픈 소식을 전할 때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표정이 너무 똑같으면 섬뜩할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도 약간 이렇게 좀 기계음처럼 얘기하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애완견 로봇 많이 보셨을 테죠. 하지만 살쾡이 로봇이라고는 못 들어봤을 겁니다. 미국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제작한 이 와일드캣은요, 무려 시속 26km로 달릴 수 있는데요. 최종 완성 로봇의 기대 최고 속도는 시속 80km로 산악지형 등을 쉽게 오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랍니다. 크기가 작고 귀여운 로봇들도 있습니다. 미국 MIT에서 만든 지퍼 로봇. 왜 여성분들 그 뒷지퍼 올리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쓰면 딱이겠습니다. 참, 로봇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넓고 깊은 로봇의 세계, 지금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버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많은 로봇들이 지금 제 앞에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모양도 그렇고 뭐 크기도 그렇고 뭐 천차만별이에요. 네네. 네. 이게 다 로봇이에요? 그럼요. 네. 왕부서부터 연구용까지 다양한 로봇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조립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아, 이거를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 모양으로 이제 구현된 거고요. 그래서 말은 못 듣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저가요.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이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봇이 있다면서요? 그 뉴욕 타임즈가 뭐 인정을 했다고? 예, 지금 바로 앞에 보시는 이 다윈 로봇치즈 미니라는 로봇이 작년 뉴욕타임즈 12월에 10대 로봇을 선정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 스스로 간단하게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특히 음성인식이라든지 제스처로 네. 작동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선정을 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제스처로 애들이 움직이고 말로 움직인다고요? 그렇죠. 네. 팔굽혀펴기. 오! 비보이. 오, 깜짝이야. 이야, 재밌다, 이거. 오른발 차기. 응? 괜찮아? 너무 힘들어서 그래? 힘내! 이게 음성도 가능하고, 제스처도 가능하다고요? 네. 제스처가 여기 있습니다. 딱 주위선은 하면 로봇가 따라하는. 예. 으아! 와파! 아, 진짜 이게 나중에 가면은 정말 네, 예, 몸 쓰기가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가지고 저기 가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면 이 친구가 따라하고 막 이러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신기합니다. 알았어, 미안해. 그만할게. 로봇의 종류는 참 다양하지만요. 그래도 역시나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인간형 로봇, 일명 휴머노이드, 맞죠? 예, 어떻게 그런 전문 용어를 또 알고 계시네요. 휴머노이드라는 것이 이제 사람을 닮은 인간형 로봇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일상 생활에서 함께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된 그런 로봇이라고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닮으면 휴머노이드면 개를 닮으면 도그노이드, 고양이를 닮으면 캐치노이드 이렇습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말은 그런 안 말은 쓰고 있는 것 없군요. 같아요. 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인간형 로봇은 어디까지 진화를 했을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뭔가요? 자, 많이 알려진 국산 로봇 휴보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세계 두 번째로 개발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시속 3.6km까지 속도를 내서 뛸 수도 있고요. 몸을 흔들어서 뭐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람하고 정말 비슷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가 봅니다. 자, 이 로봇도 휴머노이드 로봇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로봇이 바로 일본 혼다가 개발한 아시모라는 로봇인데요. 2000년 당시에 최초로 이렇게 두 발로 보행했던 그런 로봇이었고요. 균형을 상당히 잘 잡아서 계단을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또 훌륭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고 그래갖고요. 수화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로봇 진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네, 이건 뭐죠? 예,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똘망이라는 로봇인데요. 계단 올라가서 밸브를 잠그네요. 예, 이 로봇은 사실은 재난 구조를 목적으로 개발된 로봇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성 달파에서 후쿠시마 원전을 배경으로 해서 세계 각국의 우수 로봇들의 성능을 한번 도전시켜보는 그런 행사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 자동차 운전을 해요? 예, 그렇죠. 보행, 즉 걸어서 간다면 너무 느려갖고 현장까지 도착하기 이제 너무 어려울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특별히 조작된 차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운전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개발해서 이식시켰습니다. 와, 진짜 사람의 모습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정말 재난 현장에 투입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 원전 사고에서도 말이죠. 사람들이 가가지고 피폭을 당했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서운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근데 로봇가 가서 한다면 그런 위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재난 구조라는 게요, 재난이라는 게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개발을 해놓고 거기에 대응되는 기술들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뛰기, 뭐 계단 오르기 이런 것도 되던데 그러면 뭐 구르기 뭐 이런 건 안 되죠? 왜냐면 딱딱하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사실은
인간이 생각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네네. 그런 동작들이 로봇한테는 상당히 쉬울 수가 있어요. 그냥 저희 로봇 만드시는 분이니까 네. 뻥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입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볼 수 예, 있어요? 예.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인사했어. 인사했어요. 이 로봇들은 여기가 봐라. 이야, 우와. 사람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사람은 근육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좀 힘이 약한 네. 것도 있는데 로봇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쪽에다가 힘을 다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동작을 하기가 쉬운 거죠. 뛴다. 뛰는 건 약간 초상 맞네요. 이야, 와, 이야, 대단하다. 이야, 까부네. 인사했어. 그래, 수고 많았어. 네. 얘가 이 축구공을 지금 본 거예요? 그렇죠. 뺏어봐. 로봇이 용도에 따라서는 이제 뭐 조정하거나 얘 본다, 얘가. 반자동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 로봇은 실제로 공을 인식해서 어떠한 외부의 명령도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안 되지. 빨리 됐어. 얘 공 움직여. 공 없어. 여기 있지. 오, 찾았어. 오, 얘 신났어. 없지. 어디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공을 보고. 와!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 공을 쫓아가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 와. 세레머니 한다고 이렇게 하이파이브 했다 넘어지면 큰일 나죠? 1,500만 원짜리입니다. 큰일 나. 한번 넘어뜨려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요. 넘어뜨려고요? 예. 한번 뉘어 보셔도 되고요. 이야! 이제 로봇이 스스로 자기가 넘어졌다는 걸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능들이 우와. 있죠. 봤어, 너? 봤어? 넘어져봐. 여기 있지. 보고 있어. 찾았다! 야, 이 새끼. 와, 신기하다. 안녕. 바이바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사실 저 로봇 안에는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가 내장돼 있어요. 그리고 그 USB 포트에 USB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네네. 우리 그 핸드폰에서 스스로 이렇게 그 기계 프로그램들이 얼굴 같은 것들을 찾아내고 네네. 하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 로봇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을 인식해서 찾고 자기와의 거리하고 자기의 다리 길이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갖고 공을 이제 차내는 것이죠. 정말 이 공 이렇게 딱 줬을 때 정말 얘가 네. 지금 강아지 가지고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보면 공 갖고 휙 던지면 막 이러거든요. 예. 진짜 비슷해. 꼭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예. 나 애정이 가는데요? 대표님 1,500만 원이라고요? 1,200만 원. 1,200만 원? 좀 더 싸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선물 가능합니까? 선물? 고민해 보겠습니다. 와, 아무튼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장난감부터 사람의 일손을 돕는 로봇까지 정말 로봇은 고마운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용한 존재인 로봇 언제부터 우리 곁에 있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의 날개 아시죠? 이게 바로 로봇의 조상인 자동장치라고 합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보캉숑이 만든 오리는요, 소리를 내면서 시간을 알려주고 음식을 먹어 부수고 뭉쳐서 배설물처럼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었다는데요. 우리 조상들도 발명을 했습니다. 자동 물시계 자경루. 선조들이 로봇을 얼마나 원하고 또 바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 1959년 최초의 산업용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1997년 최초의 인간형 로봇까지 개발이 됐고요. 매우 높은 정밀도를 가진 수출 로봇은요, 현재 의학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군의 신무기 견마 로봇은 각종 정찰은 물론이고 구상병을 실어 나르고 중화기를 장착해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하죠. 산업용, 군사용뿐만 아니라 피부까지 사람을 닮은 로봇들도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안드로이드 로봇 에버, 맛깔나는 한소리 공룡까지 선보였죠. 미래엔 정말 인간보다 똑똑한 로봇이 만들어질까요? 그리고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까요? 아니면 함께 살아가는 신화적인 존재가 될까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로봇의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로봇을 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이제 공장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 바로 이제
오늘날의 로봇의 모습이고요. 이것들이 다시 어디로 이제 지금 요즘에 쓰이냐 하면요. 의료, 국방,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경계, 감시 이런 분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극한 작업 속에서의 로봇들이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졌을 때 이제 가정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앞으로도 로봇이 나쁜 쪽으로 안 가고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봇 혁명, 이미 로봇들의 반란은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1, 20년 뒤에는요, 집집마다 일손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한 대쯤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점점 드는데, 예전에 진짜 스타워즈 로봇 캐릭터랑 결혼한 미국 여성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로봇이랑 사랑하고 로봇이랑 같이 살고 로봇이 돈 벌어다 주고 로봇이 청소하고 로봇이 집 지어주고 그냥 나는 충전만 시켜주면 되고,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핫이슈, 다음 주에도 따끈따끈한 뜨거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들도 인사하는 거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생활 속 숨겨진 과학을 찾아 파헤치는 YTN 사이언스 통의 고유경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먹을 때 맛도 좋지만 눈도 즐거워야지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형형색색 아름답고 화려한 자태 때문에 눈으로도 맛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의 매력. 알고 먹으면 더 재밌고 즐거운 이것. 그리고 이 속에 숨겨진 특별한 과학적 원리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애주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한 번쯤은 그 화려함에 훅 빠지는 향기, 컬러, 그리고 분위기까지 그날의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풀어주는 것. 알코올을 섞지 않아도 눈으로 취하는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술, 칵테일입니다. 바에 꽂히자 한 잔의 예술로 불리는 칵테일. 알고 마시면 더 즐겁고 맛있다. 밀도가 빚어낸 마술, 칵테일. 이곳은 서울 마포에 있는 한 바. 평범해 보이는 바지만 늦은 밤 삼삼오오 둘러앉아 무언가를 기다리는 손님들. 무슨 일일까요? 오늘 뭐 되게 특별한 쇼가 있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스트레스 진짜 확 풀러왔습니다. 손님들은 기다렸다는 듯 연신 카메라를 눌러대고 바텐더는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어떤 작가는 칵테일을 달을 담아 마시는 차가운 불이라고도 비유했는데요. 그만큼 화려하고 독특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그야말로 오감 만족, 동공이 반짝. 바텐더의 쇼까지 곁들이니 하루의 묵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죠. 한 손에는 불을, 한 손으론 술을, 묘기를 부리는가 싶더니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입에서 불꽃을 내뿜는 직원. 정말 기이한 광경이죠? 전문가가 아니라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칵테일의 피날레, 불쇼입니다. 진짜 너무 멋졌어요. 이게 뭔가 속이 확 뚫리는 느낌? 아 진짜 신나고 재밌어요. 오늘 짱! 최고예요 최고. 자, 여기 주먹 나왔습니다. 자, 주먹 나왔습니다. 원샷 못하면 나 술을 못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칵테일. 과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싶을 때 그때 칵테일을 즐기면은 휴가를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친구들이 공부 대신 색다른 풍경을 자랑합니다. 여기 고등학교 맞나요? 저희 학교는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라서 관광 전문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칵테일 수업인 겁니다. 어느새 바텐더 수업까지 가르치는 고등학교도 생겼습니다. 논알코올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보는 메이킹 시간. 이보다 더 이색적인 수업이 있을까요? 학생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수업에 빠지는데요. 제가 동영상에서만 이런 작업을 봤는데요. 직접 제가 하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요. 재밌어요. 네, 칵테일 인기에 힘입어서 이제는 고등학교에 바텐더 수업까지 생겼네요. 공부가 전혀 지루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려한 칵테일 안에도 특별한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지개 칵테일, 일명 레인보우 칵테일 속에 각 컬러가 섞이지 않는 데는 특별한 원리가 있습니다. 정성과 집중력을 기울일수록 다양한 자태를 뽐내는 칵테일은 모두가 완전히 섞일 때까지 흔들고 또 흔드는 쉐이킹 제조부터 연속해서 젓는 기법 스티어링, 그리고 직접 넣는 빌딩 기술부터 한층 한층 쌓는다는 레이어링 기법까지 재료만큼 제조법도 다양한데요.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기술은 다름 아닌 칵테일의 꽃, 레인보우 칵테일입니다. 섞이지 않고 층층이 고유의 색을 뽐내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제가 만든 레인보우 칵테일이에요. 그 속엔 과연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술이 가지고 있는 알코올 도수나 당도 때문에 이 비중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스폰을 이용해서 천천히 따라주면 그 비중들 때문에 이렇게 층이 쌓이는 겁니다. 당도와 도수, 원리에 따라 층층이 분리. 다양한 맛과 화려함을 자랑하는 무지갯빛 칵테일 레인보우. 성질이 다른 혼성주를 순서대로 쌓는 것이 바로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각 술이 섞이지 않고 층으로 만들어지는 비밀은 바로 밀도에 있습니다. 밀도는 같은 부피의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5가지 물질이 있으면 이 5가지 물질에 같은 부피를 넣고 무게를 쟀을 경우에 이 5가지 물질의 무게가 다 다른 것입니다. 밀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단한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성질이 다른 물과 기름에 색소를 넣어 구분, 물을 먼저 붓고 기름을 넣으니 밀도 차이 때문에 섞이지 않는데요. 과연 이 두 물질은 흔들어도 섞이지 않을까요? 몇 번을 흔든 후 관찰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층부가 생긴 이유는 물의 밀도가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에, 기름의 밀도가 적기 때문에 위쪽에. 단 물은 극성 분자고 기름은 비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섞이지 않고 우리가 층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밀도가 큰 혼성주부터 차례로 탑을 쌓으면 무지개가 완성되는데요. 에탄올 함유량이 낮고 설탕 함유량이 높을수록 밀도가 큰 것입니다. 자, 레인보우 완성입니다. 알고 보면 과학적인 술 레인보우. 자, 빨대 준비하시고요. 그냥 바로 마시면 자, 원샷 갑니다. 원샷! 굉장히 맛있네요. 어떤 맛이에요? 웃음이 나네요. 쓰고 달고 여러 가지 만나요. 칵테일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기호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맛있는 안주랑 같이 먹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랑 좋은 장소에서 먹는 거, 그게 가장 맛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잠깐 생활 속 숨겨진 밀도 이야기. 그 정보를 깜짝 공개한다는 주인공을 찾아 이른 아침 부평으로 달려갔는데요. 안녕하세요. 55세 30년차 주부 박점예 씨. 매일 먹는 밥상에 밀도가 숨겨져 있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쌀. 밥맛의 기본은 바로 깨끗하게 쌀을 씻는 것.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불순물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하나의 밀도의 원리랍니다. 소금을 조금 넣어주거든요. 신선한 달걀을 구별하는 데는 이 방법이 제격이라는 박점예 씨. 소금을 넣어주고 소금을 넣고 좀 기다리면요. 이렇게 싱싱한 것들은 가라앉고요. 이렇게 약간 상한 것들은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이것도 밀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돼지고기에 넣어가지고 김치찌개를 할 때 있잖아요. 맛있는 찌개에도 밀도의 비결이? 기름기가 뜨거든요. 다 완성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 기름기가 뜨는 것도 하나의 밀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하나의 불순물이라 생각하고 걷어내거든요. 오늘 방송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물질들은 종류별로 밀도가 다 다른데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컵 안에 넣어보면 가라앉는 순서에 따라서 각 물질들의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세 가지 용액을 넣었더니 이 밀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3단 분리가 됐는데요. 여기 토마토랑 나사랑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데요. 이에 넣어볼게요. 각 밀도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층층이 분리되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밀도가 크다는 건 농도가 진하다는 건데요. 설탕 분자가 촘촘히 들어가서 밀도가 높은 물엿과 석류 주스부터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다음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과학을 파헤쳐보는 사이언스통,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